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 뉴스 전문 캐스터 황진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진호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전작권 이양을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했다네요. 예, 어제 저녁하고 밤에 전작권 환수에 대한 기사가 2개가 나왔었는데요. 네. 한국과 미국이 동상이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라는 회의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네. 북한의 핵 위협을 들어서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를 다시 연기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정부의 한 소식통이 그런 말을 했다고 몇 개 언론에서 썼는데요. 네. 그렇지만 몇 시간 후에 나온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 기사를 보면 네. 그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전한 미국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어제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민주당의 칼 레빈 위원장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일정에 동의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카파로티 지명자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2015년에 전환하는 것은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고 네. 한반도 전환기에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이런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한미군 사령관에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면 네.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지난 18일에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네.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미국 군부의 반대는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실한 반대를 우리 한국의 뜻대로 찬성으로 돌리려면 결국은 더 많은 대가를 미국에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이 또 글로벌 호구 정권이 되겠네요. 참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한테 핵시설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한 건데요. 네. 미국 정부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맹국들한테 네.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극비의 핵시설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일본 외무성하고 방위성 간부들이 작년하고 올해 미국에 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 있는 핵시설 3곳을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네. 미국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해구산 제공만큼은 확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핵시설 또 핵 전략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핵우산이라는 게 말이죠. 동맹국이 예. 핵으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해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 방어 MD 체제라는 게 또 있는데 네. 이거는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그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것 이걸 얘기하고 네. 해구산이라는 것은 일단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면 그 후에 보복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핵을 안 가진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보복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핵무기 갖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해구산 제공을 그동안 약속해 왔는데 네. 요즘에 미국이나 한국에서 핵 보유론,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이런 얘기들이 고개를 드니까 네. 뭐 정몽준 의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그런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는 핵무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 군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구산은 계속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제스처의 의미도 있고요. 네. 또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를 핵전략 운용에 끌어들여서 MD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일본의 문부과학상이 예. 한국 사람의 민도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지난 일요일에 축구 한일전에서 붉은 악마가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다가.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이 네. 그 나라의 민도가 문제다. 네. 만약에 일본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다른 응원단이 제지하지 않았겠냐라고 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 붉은 악마가 그 플랜카드를 건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내적으로도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장관이 그것도 외교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문부과학상이 한국의 민도를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제 논평을 냈는데요. 스포츠 경기와 관련된 사안을 두고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무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점잖은 논평을 했네요. 예. 근데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붉은 예. 악마가 그냥 블랙카드를 건 게 아니고 준비해 갔다가 일본이 그 일장 기간이라 우길승천기 이걸 항상 갖고 나온대요. 그래서 예. 그걸 걸면은 우리도 걸겠다 해가지고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그 문부과학상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은 과거에도 그냥 제멋대로 망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2007년에 1차 아베 내각에서는 관방 부장관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위안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있었을 뿐이지 일본군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 종군 간호부나 종군 기자는 있었지만 종군 위안부는 없었다. 이런 망언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 2차 내각에서는 문부과학상에 임명되면서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민도 발언으로 민족주의적인 갈등을 고조시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나라 국민들 민도나 걱정해야 될 사람이 남은 나라에 그냥 그렇습니다. 간섭하고 있네요. 자, 다음 소식은 뭐죠? 지금 방금 전해드린 소식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네.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갈등을 자제하고 네. 동북아 공동의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강상준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 국적의 제1동포이면서 최초로 동경대 교수가 됐던 걸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강상준 교수가 일본의 종합대학인 세이카쿠인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네. 한국 국적의 제1동포가 그 일본의 종합대학의 총장이 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교 구실을 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귀태라는 표현을 쓴 분 아닙니까? 강상준 교수? 그렇습니다. 예. 뭐 강상준 교수는 원래도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최근에 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인용한 귀태라는 용어를 쓴 걸로 또 한 번 유명세를 크게 탔었습니다. 네. 강상준 교수가 작년에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냈었는데 그 안에 그 기시노부스케하고 박정희는 괴뢰 만주국이 낳은 귀태다 이런 표현을 썼고 홍익표 의원이 그것을 인용했었습니다. 뭐 저도 이 강상준 교수를 과거에 3번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네. 이분이 얘기하는 그 동북아 평화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뭐 한중일이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기시노부스케, 박정희 이런 한중일 우파들하고 그 후손들을 철저히 비판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동북아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귀태라는 표현을 쓴 것도 결국은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의 이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이 강상준 교수의 소망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귀태들이 다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 예. 참. 자,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를 유출했던 구인에 대한 판결이 나왔네요. 2, 3년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폭로 사이트 위킬리크스에다가 네. 미국의 외교 전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 브래들리 매닝 일병에 대한 군사 재판이 열렸는데요. 네. 적을 이롭게 했다. 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반면에 간첩법 위반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적 행위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네. 여기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종신형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고 대신에 한 20년 정도 옥살이를 하게 될 걸로 전망되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위킬리크스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오바마 정부의 국가안보 국단주의를 반영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20년 설계하면 안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다음 소식. 예. 미국 정치권에서 내년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의 딸들이 잇따라서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거에 핵 확산 방지 노력으로 유명했던 샘 넌 상원 군사위원장의 딸 미셸 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지역구인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유명한 딕 체니의 딸 리지 체니도 상원의원 출마를 위한 경선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명의 딸들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에 비해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중에서는 딱 한 사람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쨌든 이 딸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고 또 아버지의 후광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아버지의 멍해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문가들의 논평을 전했습니다. 네, 한국의 이 성공 사례가 자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드리뷰의 황준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